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 휴가철인데 어떻게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가셨으려나요?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어딘가로 떠나기도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건 사고가 좀 있어서 분주한 날을 보냈어요. 이제 2달 정도 차를 타고 다녔는데 주차돼 있던 제 차를 누군가 그만. 에휴.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수리하러 서비스 센터도 왔다 갔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네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다독여 보지만 한동안은 마음 한구석이 쓰릴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그러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도 있고 말이죠. 오늘 밤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만한 책인데요. 김달 작가님의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겪게 되는 삶의 고민인 꿈, 취업, 인간관계 등 현재 직면한 문제부터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낮은 자존감, 번아웃 등 심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마치 내 이야기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70만 명이 넘는 독자와 소통하며 함께 고민의 무게를 나눠온 만큼 누구보다 깊은 헤아림 끝에 자신만의 현실적 대답을 내놓는 김달 작가님의 문장들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눈앞의 고민들로 마음이 어지러운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몇 년 뒤에 더 괜찮아져 있는 나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이 책은 명확한 표지판이자 각별한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진 글 중 파트별로 1개씩의 글을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온한 밤 되세요.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몇 달만 지나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취업도 준비하던 시험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어렵사리 입사한 회사에서도 고민되는 일들이 많았다. 내일은 또 똑같은 하루가 펼쳐지겠지 싶어서 눈을 뜨는 것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겹게 느껴졌다.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점차 자신감이 떨어졌다. 나 자신이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의욕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웠다. 이런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빠져들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힌 이유는 목표 앞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자신이 싫어졌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자극받았거나 갑자기 울컥해서
나 자신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큰 목표를 세워놓고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흐지부지 되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 무기력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스스로 잡은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목표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도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거창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한다면 성과는커녕 시간을 잃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된다.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떠올려 볼 것. 현재 상황에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면 어떨까? 내 경우는 매월 한 가지 목표를 달력에다 적고 성취한 날엔 별표를 쳐보았다. 조금 더 의욕이 있는 달엔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목표를 늘려보기도 했다. 사실 오랫동안의 무기력한 생활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달들이 쌓여가면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별표의 날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다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달력의 다음 장에도 작은 목표를 적어 넣었다. 그 다음 달에는 2개, 또 그 다음엔 1개. 달력 속 남은 몇 개의 달에도 소소한 목표나 나의 꿈들을 적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목표를 이룬 달도 이루지 못한 달도 있었지만 괜찮았다. 앞 페이지에 이미 수많은 성취의 경험들이 적혀 있었으니까.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목표도 이뤘던 사람이니까 하는 자기 확신은 나만이 나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확신컨대 자기 확신과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무기력한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라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 뒤로는 몇 달만 지나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자. 이제 충분히 잘 해나가는 나 자신과 만날 시간이다. 이런 어려운 일은 내가 해내지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런 문제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민하자. 하고 끊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한다. 대부분 염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 미래에 중요한 걸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하라. 99인은 이 말을 듣고서 바로 잊을 것이고 1인만이 당장 행동할 것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어느 한 가지 길이 맞고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두 다 다른 선택을 할 뿐이지 않을까? 누군가 나와 같은 선택을 하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면 되고,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내게 쓰디쓴 말을 한다 해도 도움되는 말이라면 명심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의식적으로 달콤한 말은 뱉어내고 쓴말은 삼키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칭찬의 말들은 감사히 듣되 따가운 조언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 시야를 가리던 부정적인 견해를 걷어내고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 또한 나의 선택이고 내가 택한 삶의 방법이다. 부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쓰디쓰게 와닿더라도 조금이나마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마음을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요즘 들어 스펙과 경력이 나를 먹여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과거가 내 미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가 내 앞날을 결정해 줄 것이다. 어느 독자가 남겨주신 이 메시지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분명 완전히 다를 것이다. 매일이 바쁜 만큼 우리는 미처 멀리까지 내다보며 삶을 살지 못한다. 당장의 인간관계나 취업 문제만큼이나 20에서 30년 뒤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이다. 앞을 좀 보면서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코앞에 닥친 일만 쳐내면서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나에게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가? 1년, 3년, 5년짜리 목표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루어 나가려는 장기적인 목표 말이다. 아마 대부분이 장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작가의 꿈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내가 과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내 글을 누가 읽어줄까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선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단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매일 써내려간다면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내 글을 읽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책 출간을 목표로 잡고 매일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짧게라도 꾸준히 글을 썼다. 도무지 짬이 안 나는 날에는 휴대폰 속 메모장 어플을 열고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들을 적어 내려가기도 했다. 이렇게 쓴 글들을 모아 다듬고 마음에 안 드는 글은 새로 쓰기도 하면서 정리하던 중에 운 좋게도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았다. 그 뒤로 출판사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며 다시 오랜 시간 글을 다듬은 끝에 마침내 책이 출간되었다. 책에 나오던 날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출간 기념 사인 회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의 얼굴,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직까지 마음이 뭉클해진다. 내가 처음 작가가 되고 싶다, 책을 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주변 반응을 기억한다. 대부분 뜻밖이라는 표정이었고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매일 글을 써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책을 읽다가 우연히 만난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이 말을 본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작가의 꿈을 향한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목표를 세운다 해도 반드시 현실에 꼭 들어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으면 비슷한 방향으로는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 우리 모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제대로 앞을, 미래를 보고 계획을 짜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확신이 있는 매일을 살았으면 한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그때 당신이 뿌듯하게 미소 짓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 많은 경우 사람은 화낼 만한 상황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낼 만한 사람에게 낸다. 우리는 때때로 분노나 화와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 들끓는 것을 느낀다.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듯이 분노가 일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라앉지만 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쌓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 분노나 화의 감정이 자주 밖으로 표출된다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욱하는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쉽사리 자제되지 않아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을 것이다. 화를 내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그래서 막상 고쳐보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바로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일이다. 얼마 전에 어떤 이와 대화를 하다가 분노라는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다. 어떤 일로 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가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할 때든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든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왜 그러는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본인이 주체를 하지 못해서일까?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는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느냐? 라고 물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화나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필터링하지 않고 머릿속의 말 그대로 내뱉을 수 있는지, 회사 최고 임원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는지를 묻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껏 한 번도 중요한 자리에서 그랬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많은 걸 깨달았다. 나의 욱하는 태도는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행동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였음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배우 마동석 옆에서는 누구라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자동적으로 치유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이런 분노의 양면성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싶다.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면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 화를 뱉을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사람 앞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나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법. 기억하라. 내가 그를 연예인처럼 대한다면 그는 나를 팬처럼 대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한테 신경 덜 썼으면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항상 그 사람이 궁금해요. 자꾸만 신경 쓰이고요. 그 사람이 구속받는 느낌이 들까봐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요. 때로 좋아하는 감정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력해서 아무리 내가 조절하려고 해도 멈출 수 없이 직진만 할 때가 있다.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궁금하고 연락하게 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순수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상대가 귀찮아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다.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계속 직진만 한다면 반드시 끝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헤어짐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은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좋아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에 이 기울어진 감정의 차이에서 대부분의 트러블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이가 본인이 맺고 있는 관계가 이렇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랑을 한다. 내 감정이 앞서서 상대의 거부 신호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치달을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저 혼자서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애정 표현해달라고 조른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는 사이에 상대의 감정은 급속도로 싸늘하게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태도를 고쳐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푹 빠질 수 있는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의 1순위였다면 의식적으로라도 1순위가 될 만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기대하고 기다려왔는데 그 순간을 방해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어쩌면 상대에게는 내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그걸 반대로 뒤바꿔서 행동해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 상대에게 방해를 받으면 약간 기분이 불편한 정도까지 몰입해서 하면 된다. 운동이든 독서든 게임이든 어떤 취미도 좋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취미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상대에게 갖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서 상대가 보기에 예전과는 다르다 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은 덜어낼 수 없고 나 자신이 완전 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네 하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몰입할 일을 찾고 그에 따른 상대의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고 겪어봐야 비로소 이게 정답이었구나. 서로를 위한 관계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더 많이 빠져버린 연애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것들까지 다 참고 억누르면서 그 사람한테 헌신한다.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너 하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러면서 포기하고 산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실천해보면 반드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